화학과 한쪽하고와 공학 계열 유준상하고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김서연하고 그리고 물리학과 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용수철 탄성에 대해서 고체 역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용수 탄성의 원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아실 거예요. 고체 역학하고 고체 물리학하고 다르다는 것을.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아, 네, 알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체 역학은 여기 이 고체 역학 책인데 재료 역학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고체 물성보다는 자체 휨, 비틀림, 응력 이런 걸 따지는 학문이고요. 고체 물리학은 보통 물성을 따지는 학문으로 상이하게 발언하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셨을 거예요. 물리 1에서든 물리 2에서든 일반 물리학에서든 용수철 탄성이 있는 어떤 무언가. 그래서 거기서 배우셨듯이 F는 마이너스 KX 현설 아시죠? X 이런 풍의 법칙이라고 배우고 또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용수철 같이 탄성력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션 식이 나타난다는 거 모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왜 용수철이 탄성력을 갖게 되는가? 또 그래서 이 K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냥 어떠한 용수철마다 갖는 고유의 상수라고 배웠는데 이것의 이 K 값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K 값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왜 코일 스프링은 탄성력을 갖게 되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철사, 용수철 둘 다 똑같이 철인데 철사 같은 경우는 탄성력을 그렇게 갖는 걸로 생각되지 않고 용수철 같은 경우는 탄성이 큰 어떤 물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철로 이루어졌는데 왜 어느 한쪽은 탄성을 갖는 물체고 어느 한쪽은 탄성을 갖지 않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하기를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BCC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철사를 탄성을 갖게 하려면 늘려야 되잖아요. 탄성을 갖게 하려면. 철사를 탄성을 갖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이 물체를 직접적으로 늘려서 탄성을 갖게 해야 되는데 철의 경우는 이렇게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금속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데 무리가 있어요. 그 자체를 늘리는데 하지만 용수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서 면을 늘리기 때문에 상대적 면을 늘리고 그 자체 용수철 자체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접근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면을 늘리기 때문에 면이 비틀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저희의 제 발표의 구성은 처음에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배경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수철의 원리와 K 값에 대해서 그 기본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K 값을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소개. 코일 스프링이란 도의 기계 용어 사전에 의하면 단면이 원형이나 각형의 선재를 코일 상태로 감아가는 스프링이라고 한대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코일 스프링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장 코일 스프링이고 하나는 압축 코일 스프링이에요. 인장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얘를 인장함으로써 그 탄성력을 이용하는 스프링이고 압축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얘를 압축시킴으로써 탄성력을 이용하는 스프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대요. 네,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코일 스프링 탄성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재료 역학에서는 응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응력이란 외부에서 힘을 받아 변형을 일으킨 물체의 내부에서 외력에 저항하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항력을 뜻해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코일 스프링 탄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 힘의 세기는 외력에 대하여 대응하는 단위가
면적당의 힘의 세기로 이 평균 응력은 모든 힘의 서메이션을 그 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응력은 텐서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딱 보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그마가 있고 타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그마 같은 경우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걸 알 수 있고 타우는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개가 다름을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네. 시그마 앞에서 말했던 시그마 같은 경우는 수직 응력이라고 말하고 타우는 전단 응력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에 대한 구하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수직 응력 같은 경우는 노멀 스트레스라고 해서 힘을 받는 단면에 대해 수직으로 발생하는 응력이에요. 그에는 크게 두 가지 응력이 있는데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있어요. 압축은 말 그대로 압축을 했을 때 작용하는 응력이고 인장 응력은 늘렸을 때 작용하는 응력이에요. 그러면은 압축을 하거나 인장을 하게 되면 그 길이가 변화되겠죠. 그때의 변화율을 수직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아까 나왔던 압축 변형률과 인장 변형률이 있고 그때 변형률을 입실론이라고 쓰고 그 값은 L분의 X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변형된 값 X로 X를 L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F는 KX, 마이너스 KX라고 후계 법칙을 정의를 했지만 좀 더 펀더멘털하게 정의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X 아까 그 늘어난 길이는 A 2분의 FL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외력의 크기는 재료가 탄성을 잃지 않는 범위, 즉 응력이 탄성 한계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재료는 균질성, 호모지니어스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외력은 정지 상태에서 서서히 가해지고 시간에 따라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네 번째, 외력은 축성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직 응력이어야 한다. 라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식을 앞에 이 식과 이 식을 넣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시그마는 이 엡실론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즉 응력은 이 재료에 따라 정해지는 재료 점수 0 개수에다가 수직 변형률을 곱한 값으로 나와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F는 마이너스 KX는 늘어난 길이지만 여기서 좀 더 펀더멘털하게 정의를 했을 때는 그 변형률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후계 법칙에 대해 넘어가고 또 수직 응력에서 중요한 B가 포성비가 있는데 포성비람은 축 방향으로 축 방향 변형률 분의 축의 수직한 방향 변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각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뒤에서 보시면은 일반화된 호크의 법칙을 보면은 각 부분마다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이게 재료마다 유니크한 값이에요. 보시면은 입실론 x 같은 경우는 그 x 방향의 응력을 아까 말했던 0 개수로 나눠준 다음에 나머지 방향의 응력에는 똑같이 2로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후화성 비를 곱해줘서 뺀 값을 일반의 호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축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3차원에서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네. 이제까지 수직 응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갈 길이 멀어요. 자, 이제 전단 응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단 응력이라고 하면 재료의 면에 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면에 대해서 평행한 그런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이제 다른 식으로 써보면은 그 아까 후계 법칙처럼 써보면은 타우는 그 탄성 개수에다가 세타 변화한 세타를 곱한 값이에요. 아까 세타는 그 입실론과 비슷한 값이죠. 재료가 전단력을 받아서 원래 상태로 해서 더 기울어진 극도를 세타로 만들고 보이다시피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선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뒤에 보이시나요, 그림? 네, 보이시죠? 여기를 감마라고 하고 길이를 L, 원래 이 각을 파이라고 하면은 감마는 일반적인 철사 같은 경우는 단면적에 비해서 그 길이가 매우 길잖아요. 그래서 감마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감마는 감마라고 써줄 수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탄젠트 감마는 L분의 로우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이를 좀 미분 형태로 L분의 파이를 미분 형태로 써주기 위해서 d파이 dx로 써준 다음에 편의상 d파이 dx를 센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식에 의해서 전단 능력은 G 감마가 되는데 G 감마는 위에 있던 식을 그대로 쓰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의 키 토크를 보여주게 되면은 토크는 F 곱하기 R에서 R 대신 로우를 썼고 F는 능력으로 표현해서 타우 DA라고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단 IP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IP는 원형 단면의 극각성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정리된 값으로 세타로 정리를 좀 해주면은 세타는 GIP분의 토크로 되고 이 값은 뒤에서 쓸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필요한 개념을 모두 정리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수철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K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늘어났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건데 늘어나면은 각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신장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시그마 값으로 원래 수직 변형률이 있기보다는 비틀려져서 세타에 의한 힘이 비틀림 능력이 더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전단 능력을 주로 사용할 텐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때 D를 면에 지름이라고 하고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면이 받는 힘은 파이 D 제곱분의 4P가 나오고 비틀림에 의해서 받는 힘은 파이 D 세제곱분의 16P R이 돼요. 여기서 Z는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단면 계수인데 지금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값을 넣어주면 저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P인 이유는 원래 파이 R 제곱분의 P인데 D를 2R로 그냥 지름으로 넣었기 때문에 4P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 용수철이 내려간 길이를 구해주면 그걸 델타라고 하고 그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쭉 정리를 해서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단위 길이당 늘어나게 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K를 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맨 앞에서 F는 마이너스 KX에서 K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은 K의 값은 원래 이런 값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힘을 어떤 닫힌 계에서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안에 있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에 힘을 작용했을 경우 그게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그건 모두 탄성 에너지로 보존돼야 함을 이용을 해서 그 탄성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힘 곱하기 변화한 양으로 접근을 해서 구해보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분의 1 kx x 대신에 델타를 썼죠. 그것과 같은 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K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다음은 탄성에 대해서, 탄성의 원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각 재질마다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가 있고, 여러 가지 개수가 있었어요. 근데 용수철을 굳이 철로 만든 이유는 여기 일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인데, 일드 스트레스가 뭐냐면 한국말로 항도 응력이라는 건데요. 정의를 찾아보자면은 어떤 물체의 응력을 가하여 변형시킬 때 응력이 작을 때는 응력이 비하여 변형되고, 응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즉 어떻게 읽으면 탄성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항도 응력 내에서 저 응력을 작용하게 되면은 그 물체는 탄성을 갖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나온 철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항도 응력이 월등히 크죠. 그래서 철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왜 철사와 철사는 되는데 철사는 안 되는데 용철은 되냐면은, 철사 같은 경우는 그 길이를 늘려가지고 해야 하지만 용철 같은 경우는 그 길이를 유지한 채 힘을 각 면별로 배분을 해요. 각 평면별로. 그래서 자체 길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모양 변형을 통해서 그 전체 봉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항도 응력이 같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 항도 응력을 좀 한 번에 사용하고, 제 같은 경우는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그 물체의 형태를 유지한 채 탄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결론은 이렇게 잡고요.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